수업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좀 그 무리식 파트 쪽, 무리함수 쪽이 좀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좀 다소 걸렸는데 시간이 어렵상으로도 그렇고 요번 유무리 함수 난이도를 봐도 그렇고 스텝 3까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야. 이번에도 뭐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내겠다 라고 뭐 이미 공표를 한 상태라고 보는데 그래도 각자의 입장에서 난이도를 건넘는 문제보다는 확실한 거를 좀 푸시기 바래요. 이거 하나 좀 물어보고 넘어가죠. 혹시 학교 무리수 문제에서 이런 문제의 유형을 푼 적이 있습니까?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는 유형을 보게 되면 다음 일요일날 수업 때라도 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우의 수도 예전에 좀 시험 끝나고 약간의 뭐 학생들 출결 뭐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고배 법칙 정도까지는 이미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에 451번까지는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52번 문제 보죠.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2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이 없이,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데 일부만 써도 되고 다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거스름돈이라는 거까지 방법으로 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0원을 지불하는데 그것도 뭐 300원 지불했을 때 거스름돈까지 생각하면은 뭐 500원 내고 뭐 200원 뭐 거스름 받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 문제는요. 그랬을 때 어쨌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불할 때는 지불 방법의 수가 있고 지불 금액의 수가 있죠. 뭐가 표준이죠? 지불 방법의 수가 기준이죠. 그리고 그게 더 쉽죠. 500원짜리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안 되는 것까지 해서 100원짜리 5, 50원짜리 3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 5, 3의 곱인데 셋 다 사용을 안 하는 건 지불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아마 스텝 2에서는 지불 경우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453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453번 생각보다 한 방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꼭 체크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고전적 문제긴 한데 요즘에는 일반 문제집들, 센이나 RPM이나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방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는데요. 그것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A는 B에, B는 U에 부분 집합이 성립이 될 수 있대요. 그랬을 때 집합 A, 집합 B의 순수쌍의 개수는 몇 개냐? 집합 A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막 정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B도 임의대로 정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뭐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확정이니까. 그쵸? 그럼 어쨌든 이 관계가 만족되는 순수쌍 개수 몇 개냐? 문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건가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처음 던져주는 학생한테는 되게 애매해요. 근데 나하고 본 수업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는 복습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개념편인가 RPM인가 거기서 이 문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는요,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싶으면은 사회 과목 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이 경우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적에도 그냥 암기 유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정답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이 문제 정답 4번이 정답이에요. 보세요. 이게 좀 골 때립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U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죠? 그 안에 B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 A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림이 판때기가 몇 개가 됐죠? 3개가 됐죠? 자, 경우의 수는 거여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1이 원소 1 있잖아요, 그죠? 1이 선택 가능한 곳, 그것의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럼 2가 선택 가능한 수?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보세요.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느낌을 주는, 원래 경우의 수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고 좀 생각할 시간이 좀 많고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실력을 차분하게 쌓으려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왜도 얼마만큼 자기가 진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 이건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그 풀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경우의 수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외워서 시험 보는 거는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지금 얼마 임박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뭐 사람의 성향상 아니면은 그 사람의 기본 기상 이제 그걸 선택을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도 나는 생짜로 외우는 거는 항상 공부할 때 나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왜를 중시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확통까지 봐야 된다. 그럼 나는 왜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또 확통을 택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문제는 그때 가서 문제니까 또 지금 일단은 난 외우는 방향에 좀 치중을 하겠다. 이도저도 아니고 몰라. 에이,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답이 영원히 없어요. 지금 1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이미 그림 자체의 설정이 이 말이 중요하죠. 그림 자체의 설정이 그 부분 집합의 설정대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어딘가 써요, 2가 어딘가 써요, 3이 어딘가 써요 라는 거는 그냥 뭐 대충 쓰니까 뭐 대충 3이야? 그게 아니라 이 세 개 파트의 어딘가에 들어가게 숫자의 경우의 수만 맞춰서 써주면 얘네들의 관계는 언제든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에요. 해설에도 별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손 띄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대부분 다 허접하게 공부를 해요. 되게 쉬운 수준으로. 학교 시험 자체도 어렵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1 와가지고 3, 4분 문제가 갑자기 어렵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녔던 중학교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게 문제예요, 사실. 그때 좀 빡세게 공부를 했으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와가지고 빡센 시험을 감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빡센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는 이미 몇 년 전에 배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죠? 그럼 그때 빡세게 배웠다 하더라도 이걸 기억을 할 리가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다루게 될 건데 어떤 유형을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뭐 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한 칸씩 벌려서 세우죠? 7명에서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이 한 칸씩 벌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칸씩 벌려서 섰을 때 A, B, C가 쓸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골라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간단 말이야. 선생님 설명 다 알아듣죠? 그죠? 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 이전에 이 4명이 쓰는 경우의 수를 그냥 얼마로 계산합니까? 4팩토리얼로 계산하잖아요. 나 지금 이거 설명하는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이라는 건 나름대로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4명을 다 따로 세우든 다 붙여 세우든 4명이 줄 바뀌는 게 4팩토리얼 아닌가요? 그죠? 근데 4명을 붙여 세우든 떨어뜨려 놓든 다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버리면 4팩토리얼만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상황으로 쓴 건지를 알 수가 있나요? 거기서 오는 오류예요, 학생들이. 이것도 이게 그냥 33333 하고 손을 띄워도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런 건데 상황이 이미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뿐이고요. 그죠? 1이 2가 3이 4가 이렇게 쓰면 그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나갈 때마다 노가다는 어딘가에 1을 쓸 거고 어딘가에 2를 쓸 거고 어딘가에 3을 쓸 거고 어딘가에 4를 쓸 건데 1, 2, 3이 택했든 말든 4는 지 자율 의지로 어딘가를 들어갈 거다. 그러면 물론 3의 10제곱이면 그거 4만 가지가 넘거든요. 그 경우에 노가다를 뭐 컴퓨터가 쫙 해놓은 게 있다. 근데 그 그림들은 모두 다 여기 어딘가에 1부터 10까지가 다 써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판때기에다 1부터 10까지가 세워지게 되면 그거는 문제의 설정은 부분집합의 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경우의 수의 어떤 뭐 원리? 뭐 어떤 배경?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좀 더 말을 감추려면 3의 10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설명이라고. 자, 지금 선생님은요 경우의 수에서 기본이라면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곱하면은 그냥 그건 그냥 그건가다 라고 했던 것들의 밑기반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외우라면서요. 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세계지리 외워. 그건 막 뭐 외국 지명 이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뭐 닭공으로 외워가지고 나는 외우는 거 정말 잘해, 정말 특이하게 외운 거 잘하는 학생들 빼놓고는요. 그냥 닥치고 외우면 그게 외워져요. 그게 아니라고. 뭔가의 명분이나 밑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우의 수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세네는 기본 유형으로 나왔던 건데 RPM은 없었던 건데 함수개수 문제 중에서 X의 원소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요. Y의 원소는 예를 들어서 5, 6, 7, 8, 9, 10, 11, 12, 13, 14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잡아. 5부터 14까지는 10개나 해. X의 원소는 4개가 있고요. Y의 원소는 10개가 있어요. 이랬을 때 임의의 X의 원소 A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면 FA는 FB보다 크다 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 정답 얼마죠? 14. 그렇죠. 그냥 바로 직통 14예요. 그게 왜 14가 되는지 혹시 이론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는 인강 찍어놓은 걸 안 들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보조 때 빠진 거를. 그지? 안 들었지? 그렇다고? 그럼 설명 안 해주는 그만이지 나는? 뭐야? 잘 들으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거보다 그게 오히려 덜 애매해요.
1, 2, 3, 4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 A, B라 그래가지고 꼴랑 두 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장을 하면 1, 2, 3, 4가 누군가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Y에. 근데 일단은 1, 2, 3, 4 중에서 단 한 쌍이라도 중복되는 숫자를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A가 B보다 크면은 FA, 즉 A가 찍은 Y 값도 FB, B가 찍은 Y 값보다 커야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찍으면 그게 임의의 원소 AB에 대해서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깨져버린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1, 2, 3, 4 X의 원소가 4개니까 Y의 원소도 몇 개를 골라야 된다. 4개를 고르면 말 그대로 시컨비네이션 사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 6, 7, 8을 골랐어. 그럼 5, 6, 7, 8 자체도 이미 크기 순서가 정해져 버리죠. 1, 2, 3, 4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큰 놈이 큰 놈끼리, 둘째 놈이 둘째 놈이, 삼바는 삼바끼리, 꼬레비는 꼬레비끼리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고 숫자 4개 크기. 뽑을 놈도 어떤 놈들인지 모르지만 뽑기만 하면 얘네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에 설정되게 연결이 되는 것 자체에서는 또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뽑기만 하면 이것끼리 쩍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누구 4개 뽑을 건데 이렇게 뽑을 거예요. 쩍. 이렇게 뽑을 거예요. 쩍. 이렇게 뽑을 거예요. 쩍. 그러니까 시컨비네이션 4만큼 개수만큼만 뽑으면 쩍쩍쩍쩍 연결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아마 분석 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최초로 본 게 이게 20년 전 모의고사인가 거기서 나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93년도, 94년도 수능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기억까지는 내가 나질 않아요.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처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3학년 문제에 나왔을 때는 뭔가 한글로 설명이 한 8줄 됐었어요. 이게 이 문제가 최초에 나왔을 때 4점짜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글로 뭐라고 졸라 써놨어. 카메라 찍고 있는데 험한 말 허물하게 써놨어. 그래놓고 맨 끝에 그러므로 정답은 10시사다 이걸로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설정이 원래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들은 설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곱이 복잡한 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경우의 수가 이런 문제처럼 설정은 이미 돼 있으니까 고르기만 하면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의 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후자 쪽에 해당되는 거 지금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여기다 맞춰서 외워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요. 그렇다고 앞뒤 두서 다 떼고 그냥 이거는 3시 10이라고 문제 외우라는 거고 그렇게 내 말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 15분 동안 떠드는 거 지금 하나도 안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설정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짝쿵 변형이 된 것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경우의 수는 뭘로 살아남는 거야? 노가다가 살아남는 거야. 지금 3의 10제곱이라고 했지만 1을 어디다 넣어? 2를 어디다 넣어? 4를 어디다 넣어? 그 넣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넣어지더라도 이 판이 깨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답은 이거다. 그럼 이 답이 나오는 당위성은 어디다 넣어도 판이 깨지진 않지 않느냐? 거기부터가 이 풀이의 당위성이 있는 거고 이 문제를 오래 기억을 하는 건 당위성이 아니라 1을 어딘가 넣어봐 2를 어딘가 넣어봐 3을 어딘가 넣어봐 했을 때 그 넣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1부터 10까지 다 안 집어넣어도 한 3, 4까지만 집어넣어도 1, 2, 3, 4까지만 집어넣어도 이거 부분집합 관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게 여러분들이 오래 느낌에 남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그거를 토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외우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못 외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하는 이 본 강사도 일요일날은 편하게 후드티 쪼가리 입고 나와서 떠들고 있는 이 강사도 경우의 수를 수업을 하든 함수를 수업을 하든 그거에 걸맞는 거를 아이고 주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겠죠. 이건 그런 거야. 왠지도 몰라. 어떤 문제는 애들이 뻔히 너무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그러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가끔 뭐 재밌는 얘기나 지저분한 얘기나 또 뭐
뭐 지저분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밌어할지 모르겠는데 또 그죠?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지저분한 얘기를 보통 좋아해요. 네. 근데 남학생들은 지저분한 얘기 싫어하죠. 남자들은 성격이 깔끔하니까 그지? 우리 남자들은 성격이 깔끔합니다. 여자들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네. 절대적으로 남자가 많으니까 이럴 때 좀 어깨에 폼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이 발언에 대한 거는 여학생들에게 동의는 구하지 않습니다. 네. 남자들끼리 그죠? 네.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수용을 해야지. 자, 안 들려. 어쨌든 간에 본 수업에 대한 흥미가 있으려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문제예요.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문제가 돼요. 특히 색깔칠하는 문제는 좋으니까 이거는 100% 낸다 그러죠. 그죠? 얼마든지 어렵게 내라 이거야. 근데 이제 색깔칠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딱 컨셉을 잡을 때 지금 나왔나요? 색깔칠하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이따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나는 이제 색깔칠하는 문제가 될 적에 최초 설정 2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처음에 그런가 보다 라고 수업을 들어도 그걸 이제 기억을 못했을 때 문제가 어그러질 때 아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남으려면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도 필요하고 당위성만 애들한테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게 됐을 적에 몇몇 개의 구체적인 예들이 학생들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이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를 강의하는 기법이에요. 선생님은요. 일반 함수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 여기는 또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기법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중학생 문제하고 고등학생 문제하고 난이도만 달라. 어차피 뒤에 풀이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뭐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 설명한 거 그냥 풀이에 나와 있는 거라 그 선생님 설명 열나 들었는데 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가끔.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해설을 봤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해설을 똑같이 설명을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나는 오히려 내가 설명한 거 해설하고 많이 달라. 그런 게 있는데 나는 학생들한테는 해설과는 조금 다르지만 학생들한테 조금 마인드에 남는 해설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함수도 마찬가지고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설명하기가 기법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도 잘 연구를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기억을 해달라는 거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경우의 수를 풀 때 내가 빙의가 돼서 푸는 것처럼 풀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적에. 그지? 그럼 이제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남자니까 그 느낌대로 여학생들이 풀 수가 있지 않을까. 제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이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얘기할 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남학생들 집에서 뭐 책상 지저분하고 옷 널브러지고 뭐 엄마가 제발 색깔 옷 입는 건 따로 담아놔라 그래도 그딴 거 무시하고 양말 막 아무데나 막 넣어놓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군대 가서 그따구로 했다가는요 여러분들은 가루가 되겠까입니다.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뭔가 정리하고 정리정돈하는 거 훈련소 때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배워요. 진짜요. 훈련소에서 그 훈련소 처음 입대했을 적에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배워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화장지도 그냥 놓으면은요 가루가 되겠까요. 다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옷 같은 거 개놓잖아요. 앞에서 딱 보면은 이게 각이 딱 맞게끔 개놔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역시 가루가 되겠까요. 이게 까이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 야 우리 엄마는 참 되게 허접하게 정리를 했던 거구나를 알게 돼요. 되게 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조금 이제 빡세져가지고 이제 뭐 좀 철저해지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그러면 지나 철저하면 되는데 또 그 철저한 기준을 또 자기 여친한테 적용을 해요. 그럼 이제 여친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좀 쓸쓸하네요. 여기 여친 있는 남학생 하나 있구나, 둘 있구나. 네,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453번은 어쨌든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했어요.
경우의 좀 개요를 틀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4, 5, 4번들 4, 5, 4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fx가 x가 아니래요. 대충 좀 입지 맙시다. 454번 스몰 x가 라지 x의 원소이면 그건 그냥 대충 봐도 되죠. 늘상 나오는 조건이니까. fx가 x와 같지 않대요. 스몰 x는 x 값이죠. fx는 무슨 값이에요? y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몰 x가 예를 들어서 3이면 3은 누구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3을 찍지 말라는 거죠. 이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4명의 학생이 농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방 한쪽에다 벗어놓고 농구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농구를 잘했어. 집에 가야 돼. 그랬을 때 이 4명들이 정말 다 왕찐따들이야. 애들 상태 안 좋습니다. 침 흘리는 건 기본이고요. 좀 상태가 안 좋아 있죠.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무도 자기 가방을 아닌 걸 집은 거예요. 단 한 명도 자기 가방을 못 집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름도 있죠. 이런 종류의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참 이래서 본 수업 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좀 대답이 나오면 내 체면이 쓰는데 에이 싫잖아. 이런 걸 교란수라고 그래요. 왜 처음 듣는 표정지어? 죽일 거야. 교란수라고 그래요. 교란수. 뭐 교란수라는 거 몰라도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데 그 농구장에서 예를 들었지만 그거 RPM 센에서 비슷한 거 있었죠. 자기가 아닌 다른 걸 피해서 찍어야 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란수라는 경우의 수의 제목에 카테고리에 그걸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교란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응? 교란수는요. 통상 고등과정에서는요. 그냥 뭐 그려서 푸는 거예요? 수영도 내지는 노가다 일일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교란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요? 그 공식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등장인물이 454번은 1, 2, 3, 4에서 몇 명밖에 안 됩니까? 4명이 다 자기 아닌 딴 나만 거 든 거야. 그지? 수험표 남의 거 들고 튄 거야. 4명 다 박살 난 거지 뭐. 바보들이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뚜뚜 맞는 일만 한 거야. 또 등에 맨 거 뭐야? 이거 내 가방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등장인물이 한 4명까지면 노가다 쉽거든요. 경우의 수 몇 개 안 나와요. 해보세요. 그래도 제법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요. 학생들 중에서 나 이거 교란수 아니라 그냥 곱하기로 계산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교란수 중에서도 곱하기 계산법이 먹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건 그냥 정답이 얼마예요? 그래서 3333 4개 곱하면 돼요. 자기 거 아닌 거 딴 거 찍으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가방 문제는 정말 노가다 맞는데요?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하기가 성립이 안 됐죠, 그쵸?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풀이가 다르다라는 거는요, 유사하지만은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여러분들 지금 뭐 진도는 다 끝까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거를 처음에 그냥 단순 노가다서부터 맨 끝에 조합까지 다 배운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별거 아니게 그냥 그렇게 푸나보다 했던 것들이 종합적인 입장에서 이제 헷갈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우의 수는 그래요. 두 번째 복습이 들어갈 때 다른 단어하고 틀리게 두 번째 복습이 들어갈 때 오히려 헷갈려요. 그냥 잠깐만 이거 저기 뒤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데? 그때는요 반드시 그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해설 본라인이라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문제와 내가 뭘 유사하다고 헷갈린 거지 구분을 못하면 경우의 수 다 꼬입니다. 경우의 수 다 꼬여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시험에 관한 얘기가 임박해서 하는데 이번에 경우의 수가 몇 문제가 나올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339 시험지는 예측이 안 되는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좀 어렵게 나오고 원래 339 난이도 나오던 대로 나오면 좋은데 지금 이번까지 어렵게 나오면 3연타 원래 여러분들 선배나 그 선배 때하고 틀리게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나는 항상 기준이 학생들 뭐 점수가 도박 안 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기준에서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경우의 수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문항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좀 이상한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하나 정도 빼놓고는요. 근데 그건 그거고 공부한 거는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죠. 근데 오히려 예전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부분 배우면 이제 배운 게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P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C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풀었을 땐 그냥 풀었어.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소속돼 있는 반에서 조합을 배웠는데 그게 이상하게 여기 있는 분할 분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문제 두 개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교란수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럼 디테일한 거에서 요만큼의 하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살짝 차이가 하나인데 경우의 수를 제외한 다른 단어는요. 살짝 차이가 나면은 풀이도 살짝 틀려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경우의 수는 살짝 틀린데 문제 풀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 대응하기가. 쉬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자기가 아닌 것 다른 것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면 뭐 서로 겹쳐질 일도 없고 그래서 3333 한 게 맞습니다. 455번 문제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죠. 가는 무슨 뜻이에요?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1대1 함수의 정의가 가예요. 1대1 대응의 정의는요. 가에다가 추가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취업 공역이 일치한다.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X, Y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1대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F의 최소 최대가 6이래요. 그렇지. 1대1로 연결을 시키려면 X의 원소라는 거는 3개밖에 없으니까 Y도 6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초이스되는 건 3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대 최소가 26이라는 거는 어쨌든 26은 확보라는 거예요. 26은 확보예요. 거기에 나머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26 사이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을 찍기는 찍을 건데 과연 어떤 애가 6을 찍을 것이냐. 거기서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겠죠. 또 어떤 애가 2를 찍을 것이냐. 그것도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조합을 예를 든 거 뭐냐 뭐 원소끼리의 대소 비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쨌든 찍었을 때 최대 6 그럼 1이 6을 찍든 2가 6을 찍든 3이 6을 찍든 누가 6을 찍든 찍으면 되죠. 그럼 벌써 3가지 나오죠. 그럼 그 3가지 각각마다 이제 6을 찍지 못한 나머지 애들이 누군가가 또 2를 찍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럼 2, 6 찍는 것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3 곱하기 2가 나오죠. 거기에 추가로 곱하기가 또 붙는 게 최대도 못 찍은 나머지 띠띠란 놈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또 찍어야 되겠죠. 2, 6 사이에 몇 가지 되죠? 3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여기에 이미 퍼뮤테이션 개념 들어가 있잖아요.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맞습니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8이다. 이렇게가 됩니다. 좀 넘어가서
순열 조합을 좀 해봐야죠. 지금 시계 있는 사람 몇 분이죠? 36분이요. 36분이에요? 네. 개요 설명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순열 대표적으로 NPR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요, 그 순열이든 조합이든 그 팩토리얼이든 그 기호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그 뭐 네모칸 뭐 증명 문제 뭐 낼지 말지 뭐 지금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NPR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P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이거죠. 근데 그 뽑을 때의 조건은 딱히 없고 하여간 몇 개 중에서만 뽑으면 된다. 10개 중에서의 멤버 중에서 3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단순한 논리죠. 근데 저기 뒤에 컨비네이션 그 유형 보면 거기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요, 단원이. 그럼 말 그대로 뽑는 거의 조건이 또 있죠. 뽑는 건 조합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줄 세우는 건 팩토리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단순히 P는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딱히 조건은 없어요. 다 되고, 그리고 뽑아서 줄만 세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게 답이 일단은 10, 5, 8 이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걸 분수꼴로 표현하면 10 팩토리얼을 누구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냥 7이라고 하면 안 돼요. 10-3의 팩토리얼이다. 이제는 시험을 볼 사람은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경우의 수 정답 써라 그럴 때 이거 잘 안 써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들 쓰죠. 그래야지 뭐 몇 시까지든 몇 배까지든 답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기호를 썼다라는 거는 기호 관련 문제를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기호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이게 된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증명 문제나 이런 걸 풀 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n-3 퍼뮤테이션 r 플러스 1 이런 게 나오면은 네? 이거를 기호 증명을 해줄 때 분자는 일단 뭐가 나온다? n-3 팩토리얼 이게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말이? 그리고 여기도 뭔가의 팩토리얼인데 퍼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앞 숫자에서 뒷 숫자를 어떻게 한 거? 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n-r-r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해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를 nr, nn-r 이렇게 외우는 건 비추예요. 이렇게 숫자로 외우라는 거예요. 숫자로. 그냥 nr로 해도 할만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C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C까지 적어볼게요. C. 10C3이라고 해볼게요. 10C3. 당연히 뭐라고 풉니까? 19, 8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가죠? 3팩토리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표현한 게 앞에 문제에서 분명히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건 한 줄 더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 비교하는 거예요. 얘네 둘. 어떻게 됐어요? 10 여기 하나 나왔죠? 3 여기 하나 나왔죠, 그죠? 그리고 요 7이라는 숫자의 설정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얘네 둘 왜 빼기로 기억합니까? 얘네 둘 합쳐서 10 나오게 이 7을 써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호 문제나 증명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한 번 다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시험 대비도 하면서 선생님은 기초진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구할 때 이거 이렇게 못 쓰는 사람 없고요. 이거 이렇게 못 쓰는 사람 없어요. 그건 잘하는 짓이에요. 잘하는 짓인데 경우의 수 문제를 오리지널로 푸는 것보다 이런 기호 문제 있죠. 이게 더 쉬워요. 이건 공식이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시험 볼 때 그냥 틀린다는 거야. 다시 한번 퍼뮤테이션은 어떻게 하라고요?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이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여기는 요거 빼서 쓰고 이렇게. 네? 네. 다르다고. 컨비네이션 어떻게 하라고? 요거는 요거 그대로 쓰고 요것도 여기다 그대로 쓰고 외우는 방법이 달라 저거하고 여기 있는 숫자 설정은 얘네 둘 더해서 얘 나오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만약에 n-3c r 플러스 1 야 이것도 지금 내가 이거 왜 설명하는 줄 아냐? 나 진도 나갈 적에 진도 나가는 반에서 이거 RPN 쌤 다 하지 말라 그랬어. 네모칸 메꿔놓기 됐어. 그냥 계산이나 똑바로 해 그랬는데 네모칸 메꿔놓기를 지금 낸다 만다 그러니까 해주는 거라고. 아 저번에 중간고사 때 그거 기억나네. F 그림으로 나오고 G 그림으로 나오고 합성함수 그림 돌리는 거 해주긴 해주는데 얘들아 확실히 분위기 파악하라. 안 나올 가능성은 그리고 진짜 내버리네. 환장해요. 삼산 외고 하려고 그러나? 삼산 자사고로 바꾸려고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애들만 힘들지 뭐 나야 설명해 주는 거 뭐 어렵니?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n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여기는 R 플러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에 해놓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어떻게 해서 합쳐서 누구 나오게 n-3 나오게 설정하라 이거야. 그럼 합쳐서 n이라는 얘기는 n 있어야 되네. 아니 여기 n 없으니까 더해서 n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는 거꾸로 또 누가 없어? r이 없네? 그러면 더해가지고 r이 없는 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r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려 맞추면 돼, 때려 맞추면. 그리고 상수항은 합해서 마이너스 3 돼야 돼. 이거 플러스 1이네. 이게 얼마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애들이 내가 저번에 한번 그 뭐 바로 목요일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애들한테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니들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문자 암산으로 하면 당연히 수학 선생님들은 문자 암산이 니네보다 빠르지. 그러니까 탁탁탁탁 한단 말이야. 어떤 원칙이 없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을 또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하는 익히는 방법의 무기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특히 컨비네이션하고 퍼뮤테이션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잠깐 이제 끊었다가 갈게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요거 여기다 그대로 여기다가는 이거 뺀 거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그대로 썼죠, 그죠? 요거는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 뺀 거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이건 머릿속에 지우고 컨비네이션 10 그대로 3 그대로 여기 쓰이는 요 숫자는 얘네들 더해서 이거 나오게. 그래서 문자로 나왔을 때 요거 그대로 여기까지 쉽지, 그지?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더해서 이거 나오게 내려 맞추기 설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n 빼기 r 빼기 4가 나왔나 보다 하고 손 띄면 돼요. 증명 문제나 이런 거 나오면. 네모칸 메꿔 나올 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뭐 컨비네이션의 개념이 뽑기만 한 거냐, 퍼뮤테이션이 뭐 뽑아서 줄을 세우냐 그런 개념은 하나의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차 쓴 거고요, 합 쓴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몇몇 개 살펴봐야 될 것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순열의 수 보세요. 끌었다가 갈 건데 칠판은 안 지울 거니까 좀 이따 정리하고.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외우셔야 되죠. 특히 0 팩토리얼 얼마라는 거 외우셔야 되니까 1 이거 중요합니다. NP0 1이죠. 하나도 안 고르는 경우에서도 한 가지를 인정하겠다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냥 그렇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4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 구할 때 동그라미 4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야?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증명 네모칸 메꿔놓기 문제 나오면 저딴 식으로 대응하면 알아서 됩니다. 조합 동그라미 1번 NC형도 1이고 NCN도 1이죠. 그거하고 몇 번하고 묶어야 돼요? 동그라미 3번하고 묶어야죠. 이거 중요하죠? 10시 7이 누구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10시 3과 같다는 공식이에요. 동그라미 3번 매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 갖다 버리시고요.
동그라미 4번도 위에 퍼뮤테이션 순열수 동그라미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조합의 수에서 동그라미 4번은요 확통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파스칼 삼각형 계열 문제예요. 이런 걸 뭐하고 외웁니까? 지금 쓰지도 않는 건데 대목한 증명 맺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